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두뇌가 잠들어 있을 때 있잖아요. 두뇌가 잠들어 있을 때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신기한 현상을 실험을 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래갖고 한 대학의 교수가, 독일의 대학의 교수가 사람들한테 막 골치 아픈 막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내주고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푼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그룹한테 밤을 새워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한 그룹한테는 한번 잠을 잔 다음에 풀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밤새 끙끙거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잠을 푹 잔 사람들은 3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잠들어 있는 사이에 두뇌가 문제를 푼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는 문제 중에 안 풀리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그걸 막 진짜 풀릴 때까지 막 잡고 늘어지면서 막 언젠가 내가 풀고 말겠다 하면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잡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사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험생들한테 좋은 팁입니다. 딱 한 2분, 3분 봐서 모르겠다 싶으면 다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모르겠다 싶으면은 조금만 보고 모르면은 다 체크하고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봐요. 그러면 또 풀린다? 그 사이에 내가 풀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두뇌가 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몰라. 그러면 또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야, 모르는 문제를. 근데 끝끝내 모르는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꼭. 정말 끝까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체크해놓고 자고 일어나서 풀어요. 그럼 풀릴 때가 있어요. 내 꿈속에서 막 풀고 있어, 문제를. 어떨 때는 꿈을 너무 선명하게 꿀 때는 꿈속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풀면은 풀려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인체의 신비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공부 얘기 계속 나온 김에 계속 하면은, 그 천재들이랑 보통 사람이랑 차이를 이제 UCLA 그 연구진들이 두뇌를 촬영을 해봤대요. 천재랑 일반인들이랑. 어떻게 뭐가 다를까 하고 딱 본 거야.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막 어떤 걸 이제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막 문제를 풀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쓸 때 있잖아요. 머리를 쓸 때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에너지 사용량이 막 급증을 했대요. 근데 반면에 천재들은 뭔가를 이제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대요.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 나온 말이. 나는 이걸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들은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뭔가 문제를 푼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신한테서 지혜를 얻어서 그걸 푸는 느낌? 그러니까 내 머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막 어떻게든 막 잡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영감을 따라가는 거죠. 문제 푸는 것도,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천재분들이 하는 게 시크릿인 거죠. 어떻게 보면 봐봐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우리 머리를 막 쥐어잡고 어떻게 풀까 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러면은 영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영감이 뭐냐? 그게 그냥 신이 주는 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내맡김이거든요. 내맡김. 현존하면은 제가 막 영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감이 들고 열정이 샘솟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포라클 단톡방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은 무조건 좋아요. 질문은 너무 좋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본인의 가슴에 대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신한테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천재들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천재들은 우리랑 사고하는 그 사고의 연유의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접근 방식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만,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연못과 우리의 그 작은 이제 사고 범주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 열고 가슴을 열고 그냥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죠. 떠오르는 지혜를. 근데 그게 영감이라는 뜻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에서 사냥을 하기 때문이다. 제가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나 뭐 신성이나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에너지, 뭐 무한한 에너지, 모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고차원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전 우주, 그러니까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그것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하나의 무슨 생명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막 무슨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신이 나와갖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신과 연결되면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지혜랑 연결이 되면은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카페에서 글 쓸 때도 그랬잖아요. 글 쓸 때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막 쓰고 나서 막 나도 다시 보면서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끄덕였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거는 영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닐 도널드 윌시, 그분도 자기의 지혜로 쓴 게 아니잖아. 그분이 쓴 글 봐봐요. 그렇게 통찰력 깊은 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냥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냥. 네. 신은 마음 안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컴퓨터 앞에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는 게 신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IQ 천재라고 해버리면은 지능의 감옥에 갇혀버린대요. 지능의 감옥.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버리면 머리로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렸을 때 막 IQ 높다고 막 이렇게 막 천재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몰락하는 이유가 조금만 안 풀리면은 포기해버리거든. 어떤 사람의 두뇌, 그러니까 너가 머리가 좋다라고 칭찬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해서 쉬운 문제만 풀러가고 어려운 문제는 가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너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 두뇌 자체를 칭찬해버리면은 그 두뇌에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해서 뭘 해도 자기 두뇌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두뇌 범위 내에, 그러니까 외에 있는 것은 건들려고 하질 않아요, 애초에. 그래갖고 그 한계에 도달하고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나이 먹을수록, 성인이 될수록. 그런 내용인데, 그래갖고 이게 머리 좋다는 칭찬을 하는 게 좋지 않대요, 사실은.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칭찬보다는 노력하는 거,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 막 이런 태도 같은 거, 그런 거 칭찬하는 게 더 좋다네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래. 왜냐면은 우주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로부터 받아들이는 지혜를 따라갈 수 없잖아. 한 사람의 그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그쵸?